새벽 한 5시, 4월 3일 수요일 새벽 한 5시 정도 됐네요.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어제는 특별한 선망 현상 없이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조금 덜 하셔서 좀 걱정은 된다면은 뭐 아주 걱정될 수준은 아니고요. 날씨가 어제 너무 흐려가지고 휠체어 산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식사는 그렇게 좀 욕심처럼 드시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느낀 건데요. 식사는 그 이전에 식사와 식사 시간에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를 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것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몇 년째 이러고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속에 이렇게 오장육부가 원활하지 못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이렇게 좀 수면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식사를 이렇게 4시간마다 간격을 두어서 드시는데 장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곤히 주무시고 있는 것을 깨워서 휠체어 산보를 한 다음에 식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매몰차게 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무시는 어머님을 아침 새벽이라기보다도 한 늦어도 7시 반에는 깨워서 휠체어 산보를 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혀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바로는 식사를 못 드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곤히 주무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깨워서 식사를 드리기 하기가 쉽지만 않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거거니와 저녁 내 선망 현상으로 잠 못 이루시다가 한 7시경에 막 잠 드셨는데 또 깨워서 식사하시라고 권하기도 매우 어렵고 이래저래 아침에 식사를 빠르면 10시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보통 11시에 하죠. 그래서 두 끼를 드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두 끼만 제대로만 드셔도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데 그 두 끼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죠. 어제처럼 두 끼마저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사실상 전쟁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매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못했던 것을 오늘부터라도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7시 반에는 어머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그것이 길인지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실 못 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또 비가 와요. 그러면 또 못 나가죠. 그러면 아침 식사를 또 적게 못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게. 참 그것이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다 보면. 지금 이걸 보면서 아마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죠. 아침을 드려야 4시간 이후에 점심을 드리고 또 4시간 이후에 저녁을 드리는데 그 아침이 꼬여버리면 하루가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주무시는 부모님을 좀 매몰차게 깨워서 운동시켜서 아침에 좀 매수저만 드시더라도 아침을 드셔야만이 정신과 저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오늘은 산보를 못 나가겠습니다만은 못 나가면 현관에서 아파트 현관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좀 시간을 좀 지체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운동이 되죠. 우리는 운동이 아닙니다만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면은 식사를 하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 것하고 병행했다는 거. 이것은 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5년째입니다만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걸 느끼니까 요즘은 더 많이 주물러 드립니다. 주물러 드리니까 상당히 일단은 잔병이 없어지고요. 주물러 드리니까. 그다음에 아무래도 식사를 조금 더 잘 하십니다. 주물러 드림으로 인해서 효과는 만약에 주물러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겠는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5년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포기해 가지고 어머님께서 퇴원했잖아요. 이제 남을기는 조용히 속된 말로 돌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머님 집을 모셨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주물러 드리고 휠체어 산보하고 이름으로써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데요. 그것을 저는 조금 좀 깊숙하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물러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많이 주물러 드려 보세요. 주물러 드리는 것이 하루 휠체어 산보 2시간 이상 하는 것과 주물러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족 요양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휠체어 산보하고 주물러 드림으로써 우선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가족요양이 한 90% 이상은 끝나지 않나 싶어요.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 환자도 식사만 하면 죽지 않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식사를 못해서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드린 거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부모님께서 뭐 맛있게는 못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떠주는 식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후 30분 넘어서 식사를 드린다. 적어도 30분. 그 다음에 반드시 식전에 운동하고 식후에 운동해 드린다. 식후 30분 되기 전에는 절대 눕지 않는다. 평소에 휠체어 산보를 2시간 이상 하고 하루에,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전신 주물러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제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가족요양하는 자녀분들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이 되도록 우리 체질화해야 돼요. 이게 저는 약간 체질화됐어요. 체질화됐다 하면 무슨 표현이니? 제가 내 몸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피곤하고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왔을 때도 부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진 골목을 밀고 다닐 수 있도록 체질화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힘들죠. 말이 이르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몸살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싫잖아요. 근데 세상 싫죠. 제가 몸살이 나면 내 몸도 귀찮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누워있으면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어머님 대수변은 누가 챙겨줍니까? 뭐 산보하고 뭐 이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런데 아프다고, 내가 아프다고 어머님 이렇게 주물러드리지 못하고 휠체어 산보를 안 할 바에야 가족 요양을 하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저로 인해서 어머님을 못 주물러든가 못 주물러 드린다든가 휠체어 산보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비가 와서 안 했으면 안 했지. 눈보라가 친다거나 막 영상 20도까지 내려간다거나 이래서 안 했으면 안 했지. 제가 아파서 어머니를 못 주물러 드리고 산보를 못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그것을 체질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체질화했다는 거. 며칠 전에도 제가 좀 밭일을 심하게 했어요. 몸이 이렇게 몸살이 오는데 그러니까 담요 위에 누웠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몸이 피곤할 때는 세상이 귀찮고 이렇게 영원히 누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때는 닥쳐오고 어머님 식사는 드려야 되고 청소는 해야 되고 어머님 식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식사를 어머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주물러 드려야 되고 실제 산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망설이면서 이불 속에서 꼼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말없이 누워만 계시죠.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식사를 못 하시죠. 예. 주물러드리거나 실제 산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는 아마 거진 못 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정말 싫어요. 몸살이 와가지고 순간 기도를 했죠. 이럴 때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예. 세상에 시인은 다 불러봅니다. 부처님, 예수님, 뭐 공자, 마음 뭐 필요 없이 다 불러요. 다. 힘을 주십시오. 이제 출발합니다. 예, 힘을 주십시오. 제 스스로도 못 가는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 혼자 걸어가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암 못 보시고 걷지도 못하는 분을 제가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혀서 경사진 도로를 산보를 해야 한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죠. 그러나 이렇습니다. 왜? 이 아빠는 했더니 되더라 이겁니다. 돼요. 네.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한테도 아버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님 들죠. 드는 순간에 몸에 난 모든 나의 털이란 털은 다 쭈뼛하게 섭니다. 네. 내가 힘이 없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방바닥은 콘크리트 바닥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일어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을 일으켜서 간이 보행 교에 어머님을 이렇게 양팔로 지탱하게끔 하고 저는 어머님 히프를 뒤에서 들면서 쭉 천천히 밀고 갑니다. 최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가족유양을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니? 식물인간처럼 부모님을 놔두고 그냥 식사 드시면 좋고 안 드시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부모님 대소변을 처리하면서 가족여행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만은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벌나비가 나르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것을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부모님한테 안내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예. 부모님이 표현 못 하신다고 침대에서 가만히 놔두면서 식사 때 되면은 밥 드리고 안 드시면 그냥 말고 그러다가 몸 상태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고
이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제가 5년 전에 병원에서 나올 때 딱 그 순간이었어요. 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제가 어머님 코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경과급식이다 그러죠. 제가 관을 뺐어요. 그 상태에서 가족력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원 일주일 전에 물을 서서히 들였어요. 들였더니 목구멍과 혀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미음을 조금 드리고 미음 드시니까 죽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로나까지 왔는데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가 아니면 조상님이 도왔는가 하나님이 도왔는가 부처님이 도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죽을 드세요. 계속적으로 밥도 좀 드십니다. 그리고 비록 압은 못 보지만 제가 휠체어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의 기운도 이렇게 느끼시고 오다 가다가 봄비도 맞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감적으로 빛은 못 들어오지만 눈에 육감적으로 아침이냐 지금이 몇 시나 됐냐 이런 물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살면서 해가 뜬지 달이 뜬지 비가 온지 눈이 온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게. 우리 어머님께서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 감각이 살아났다는 게. 물론 그런 감각이 하루 24시간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 예. 나머지는 거진 헛소리를 하시거나 주무신 시간이에요. 그 주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말하는 수면이 아닙니다. 그 주무시는 것은. 그것도 지금 어떤 주무시는 것마저도 선망 현상이 하나예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시니까요. 그나마 그 3분의 1 다시 말해서 하루 8시간만이라도 어머님께서 인간적으로 뇌가 작동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케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신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지금 어머님은 얘가 집인지 몰라요. 그 요양원으로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있는 줄 알아요. 계속 집에 가자고 저한테 말한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시설인 줄 아신 것 같아요. 제가 날마다 느끼고 또 느끼는 것. 내가 중노대를 잘했다. 내가 휠체어 산보하기를 잘했다.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제가 체조를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아침에 매몰차게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서 적어도 7시 반 그 이전에 깨서 휠체어 산보를 하지 못했다는 거.
하루 2시간 하더라도 아침에는 꼭 해야겠어요. 적어도 30분 이상 동네 한 두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드리면 많이는 못 드시더라고요. 5수저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5수저하고 우유 한 반 컵 정도, 그 정도만 아침만 드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는 아침 산보를 할까 합니다. 산보를 하시면 몇 수는 드시니까요. 그게 하루에 뭐 서너 세 수, 네 수, 5수지 한 달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칼로리입니다. 그게. 예. 어머니 몸이 35kg이기 때문에 아침에 5수를 드신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예. 그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을 산보를 하든 뭐 어쩌하든 아침에 깨워서 5수만 입에 들어간다면 저로서는 혁명이죠. 그게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물러드리고 또 관절 운동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365일이 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느덧 제가 어머니를 모신 지가 5년째잖아요.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관절 운동이나 주물러드림이 없이 휠체어 산보 없이 어머님 나이 때, 제 어머님 98세신데요. 어머님 나이 때는 1년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휠체어 산보 없이 관절 운동이나 주물림 없이 어머님께서 1년 이상 생존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사 드리고 뭐 부모님 빨래하고 청소하고 대접은 봐드리고, 이것은 가족 요양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나이대에서 1년 못 버텨요. 지속 가능한 가족 요양은 주물러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운동시켜드리고, 그리고 선망 현상으로 힘들 때 손 꼭 잡아주면서 말동무 해드린다는 거, 이것이 가족 요양이죠. 몇 시간째 헛소리 하시는 부모님 뭐 손을 잡아주면서 말동무 해드린다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게임입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말씀에 말대꾸하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게임이에요. 본인이 병신이 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장이 터지고 환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말대꾸 해드리면서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면 안 해야죠. 그렇게 안 하려면 품격 있는 가정 요양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런 선망 현상을 병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하도 급하면 아이고 어머님 헛소리 하세요, 나가서 빨래하고 올라갑니다, 설거지 올라갑니다, 나가버립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부모님이 그런 현상을 제가 무시해서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헛소리 하시는 어머님의 그 현장을 이탈하는 그 순간마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와서 어머님 손을 잡아드리고, 지금 어머님의 그 정신 세계는 어느 세계일까? 어머님은 몇 살 때 세계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수를 하실까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사이클을 맞춘다 할까요? 코드를 맞추죠. 그래서 같이 손뼉도 쳐드리고 말대꾸도 해드리고, 예, 아 그랬습니까?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뭐 추임새라 하나요? 가칭을 돋궈드리죠. 그것만 그럽니까? 하늘은 대낮같이 맑은데 갑자기 어머님이 비 온다, 장독대 가서 덮고 오니라, 빨래 걷어라, 마당에 있는 널리 있는 꽃을 걷어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어쩝니까? 저는 나갔다 와야죠. 예. 나갔던 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족 요양의 목표치 10년 3650일에 일이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가운데를 지금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 요양이 저에게, 제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저는 사실은 아버님을 좀 억울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제가 너무나 성의 없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지은 죄를 지금 속죄하는 그런 저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어머님에게 제가 집중하는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것을 하든 제 인생에서 제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제가 아버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그 속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가 우선 어머님에게 제가, 어머님께서 자연사 하시는 것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속죄의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겠죠. 것이겠죠. 저를 희생해 가면서. 사실 저는 아버님을 보낼 때 제가 나이가 40대였잖아요. 죽음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알기는 약간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그런 말들을 제가 쉽게 흘려버렸어요. 나름대로 제가 당시에도 동네에서는, 혹은 저희 회사에서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는 제가 나름대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마는, 아버님께서 저의 했던 모든 일련의 언행을 제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님을 보내드린 그 슬픔을
이제 어머님께 집중하면서 제 인생의 최고 가치록을 설정해 나왔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만약에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남은 여생은 또 아직도 그 아버님한테 지금 제 속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 또 뭘 하든 조금 더 남보다 더 봉사하는 자세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뭐 농산물을 지어서 무 하나에서 무를 팔더라도 남들은 1,000원에 팔면 전에 많이 받으면 600~700원 받겠죠. 아마 800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서 나를 조금 더 희생하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속지 않은 길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제 자식들에게는 저에 대한 것을 일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제 애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의 그 노년기를 건강하면서 홀로 살면서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심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 크죠. 친구 관계가 없이 이렇게 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못 만나고, 또 생각이 틀려서 못 만나고, 또 가까이 있어서 생각도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은 또 먼저 또 가버린 친구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인간은 나이 들면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저도 또 우리 어머님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극단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극한 우울증이나 치매나 혹은 지금 어머님처럼 완전히 실명해가지고 봉사가 되더라도 적어도 나의 마음과 정신은 살아서 다소나마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은 기본인 거죠. 건강은. 건강이야 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서서히 이 진인사 대처며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을 해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라면서 행동은 뭐 과식을 한다거나 술 담배를 한다거나 혹은 나쁜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몸과 마음을 해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80대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닦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식은 기본이겠죠. 그러나 저는 소식이 아니라 지금은 고백하건대 좀 약간 감식이죠, 감식. 예. 제가 좀 반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소식은 어려워요. 먹는 약을 조금 줄여가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80세까지 계속 이런 템포로 가면 80세 이후에는 제 오장육부는 조금 정화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정신과 마음도 뭐 고행은 아닐지라도 좀 수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제하고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도 혼론이 되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정교육 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매 순간마다 재미를 느끼고 자기의 인생에 가는 길에 이 가정요양이 절대 빗겨가는 것이 아니고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하는 순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